하하, 내가 깜빡 졸았네. 3시간 동안 주무셨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20년 한 해가 다가도록 그렇게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수족 같은 검사들을 전부 내쫓아버리고 수사 지휘권 발동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은 일단은 윤석열 총장의 승리로 마무리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추미애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고 윤석열 총장은 다시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사실 이러는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은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을 차기 대선 지지도 1위에다가 이름을 올리게 만들었는데요. 이제 정말 뻘쭘하게 된 사람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왜냐면 윤석열도 그렇고 추미애도 그렇고 전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보수 진영을 작살낼 때만 해도 윤석열 총장 그렇게도 비호하더니 이제 와서 토사구팽해버리는 거죠. 어찌됐든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생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기보단 회유하게 될지도 모른다. 즉 이제 내쫓으려 하기보단 살살 달래서 최대한 문재인 정권이 박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서결이 형이라고 부르는 박범계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생각을 기생충 박사 서민 교수님도 비슷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서민 교수님 블로그에 문 대통령과 그 가신 간의 가상대화 글이 올라왔는데요. 보다가 웃겨서 정말 빵 터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서민 교수가 쓴 얘기는 가상 이야기입니다. 서민 교수가 대통령을 풍자하기 위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통해 지어낸 가상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이 얘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리고 공감하신다면 많은 분들께 공유도 같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이쿠, 한가로운 대낮. 평소처럼 낮잠을 쳐자던 문재인은 그만 의자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비명 소리에 놀란 비서관이 달려오자 문재인은 민망했다. 하하, 내가 깜빡 졸았네. 3시간 동안 주무셨습니다. 팩폭에 기분이 나빠진 문재인은 비서관을 밖으로 내쫓은 뒤 낮잠을 자는 동안 꿨던 꿈을 기억해내려고 애쓴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려고 바람하고 괜히 내기를 하지. 거기까진 기억이 나는데 결말이 뭐더라? 어이 비서관. 건조한 표정으로 달려온 비서관에게 문재인은 묻는다. 자네 혹시 이솝 우화 읽었나? 그거 안 읽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그렇지. 근데 그 이솝 우화 중에 바람하고 괜히 외투 벗기는 좀 야한 게임 하는 거 있지 않나? 아, 바람과 해님이요.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 알고 있구만. 내가 갑자기 까먹어서 그러는데 그 게임에서 누가 이기지? 해님이 이깁니다. 확실한가? 네. 그래도 긴가민가 했던 문재인은 비서관에게 이솝우화를 구해오라고 한다. 그래, 바로 이거야. 해당 부분을 찾아 읽은 문재인은 다시금 비서관을 불렀다. 추미애 장관 지금 어디 있나? 눈에 띄는 즉시 들어오라고 해. 이틀 뒤 추미애는 문재인과 마주 앉는다. 자네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지난 1년간 한 일이 뭐야? 그건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4년째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건 그래. 하지만 난 대통령이라고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존재야. 근데 자네는 딱 하나 시킨 그 일도 제대로 못하나. 당장 사표내. 싫습니다.
윤석열보다 먼저 사표를 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는 거 싫어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자네보다 더 그 일을 잘할 사람을 찾았네. 정 물러나지 않겠다면 경질하는 수밖에. 저도 그대로 당하진 않겠습니다. 제 특기가 뭔지 까먹으셨나 보죠? 문재인은 그 협박에 움찔했지만 그래도 추미애보다 무서운 건 윤석열이었다. 게다가 든든한 180석이 있는데 설마 탄핵을 당하겠는가? 부르셨습니까? 갑작스러운 말소리에 문재인은 다시 잠에서 깼다. 눈앞에 박범계가 서 있었다. 자는데 깨운 것에 심통이 난 문재인은 황 멱살을 잡아챌까 하다가 비서관이 보고 있다는 생각에 참기로 했다. 불렀으니까 자네가 온 거 아닌가. 정말 그러네요. 제가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습니다. 허허. 박범계의 포용력에 문재인은 가슴이 뭉클해졌는데 이는 추미애한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자네에게 중책을 맡기겠네. 법무장관이 돼서 윤석열을 쫓아내게. 그래야 검찰개혁이 완성되고 내가 편히 잠들 수 있네. 맡겨주십시오. 내가 왜 자네가 적임자라고 생각한 줄 아나? 제가 알 리가 있겠습니까? 혹시 자네 이소보아 읽어봤나?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조금 읽다가 말았습니다. 문재인은 책상에 있던 이소부화를 꺼내서 박범계에게 건넸다. 책을 받으면서 박범계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 나 책 진짜 싫어하는데. 거기 보면 바람과 해님이라는 이야기가 있네. 내가 자네를 선택한 건 자네가 바로 해님과 같은 스타일이기 때문이야. 제가 해님이라고요? 그래, 예를 들어보자. 자네 측근이 선거 때 다른 후보자에게 불법 선거 자금을 달라고 한단 말이야. 그 당사자가 자네한테 그걸 고자질해. 그럼 자네는 어떻게 하겠나? 그 측근을 야단치겠나? 아니죠. 저랑 오래같이 한 측근인데 고작 그런 일로 야단을 칩니까? 바로 그거야. 그래서 자네를 해님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 책 읽고 윤석열 퇴진 꼭 해내게. 청와대를 나오면서 박범계는 생각했다. 내가 해님이라고. 가만. 문재인은 달님인데 그럼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로부터 일주 뒤 윤석열은 카톡 문자 하나를 받는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